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6번 가족치료 모형 들어갑니다. 가족치료 모형은 가족치료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좀 중요한 것에는 앞에 이미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경험적 가족치료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정신분석적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을 배웠어요. 그것을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면 정신분석적 가족치료 모형이 되겠죠. 가족이나 개인의 내면만 동그라미, 내면에 묻어 숨긴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경청을 하고 감정이입, 공감을 하고요. 해석을 하고, 해석이 바로 정신분석 모델의 기법이었죠. 분석적 중립성의 유지라는 기본적 기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1번은 참고하세요. 2번 들어갑니다. 다세대 가족치료 보행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날개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날개 부분에 쓰세요. 자, 화살표를 하시고요. 제가 각각 모형 나올 때마다 키워드를 적어 드릴 거예요. 이것은 날개에 쓰시면 돼요. 자, 보행 모형이 있는데 보행 모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첫 번째가 자아 분화예요. 두 번째가 삼각관계예요. 세 번째가 이것을 푸는 탈삼각화가 있다라고 했었죠. 아마 이 세 개의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하나 더 한다면 가계도를 보행이 고안했어요. 가계도를 보면 정서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행 모델은 정서적 관계 체계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까지 가면 더 좋아요. 자, 개인이 그의 가족 자아로부터 분화된 확고한 자아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 이론이다 라고 했어요. 자아 분화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보행은 인간의 자아 속에는 감정과 지성, 이 서로 용해 또는 분리되어 있다고 보고 감정과 사고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람을 자아의 분화 정도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아 분화에 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모형의 목적은 자아 분화 수준을 높이고 동그라미 1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는 탈삼각화에 동그라미 2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자아 분화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탈삼각화가 보행 모델의 주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번 구조적 가족치료 미누친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날개 부분에 써주세요. 자, 키워드 들어갑니다. 이분이 봤던 것이 바로 기능적 구조다 라고 했습니다. 그 기능적 구조에는 무엇이 있느냐? 경계가 있다. 그 다음에 하위 체계가 있다. 그 다음에 가족의 권력이 있다. 마지막에 가족의 규칙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았던 학자가 미누친입니다. 자, 보시죠. 경직된 경계선에서의 분리와 끊어요. 혼돈된 경계선에서의 밀착이 가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선이 설정되어야 하며 명확한 경계선에서 가족은 지지받고 건강하게 양육되며 독립과 자율이 허락되는 겁니다. 명확한 경계가 바로 기능적 가족의 경계선입니다. 명확한 경계선은 개인뿐 아니라 하위 체계 간의 경계가 명백하여 하위 체계의 밑줄 나와 있죠. 부모, 자녀 체계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지키고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모가 연합하여 권력을 가지되 서로에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게 바로 기능적 가족이라 했어요.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자녀 또는 배우자보다 더 친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의 목적은 가족의 재구조화, 영어로는 리스트럭처라고 말합니다. 자, 재구조화, 이 재구조화가 바로 이 모델의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밀착된 경계의 가족을 분명한 경계의 가족으로
이해되시죠? 혼돈, 밀착과 혼돈은 똑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분리된 경계의 가족을 명확한 경계, 분명한 경계의 가족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구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구조함으로써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기능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의 모델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모델 다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이제 의사소통 모형 들어갑니다. 베이트슨이라고 읽는데요. 베이트슨은 참고만 하시고, 의사소통 모형은 가장 큰 특징은 의사소통의 컨텐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의 유형,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의사소통의 과정은 어떠냐, 이걸 보는 거예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과정과 형태, 유형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에게 명확한 의사소통 규칙을 가르치고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가족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이라 해요. 접근 방법으로는 재명명화, 앞에서 배웠던 리프레이밍을 말합니다. 재명명화와 증상 처방 기법, 말씀드렸죠. 역설적 지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사소통 모형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행동수정 모형 들어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행동주의 모형, 행동수정 모델을 배웠어요. 행동적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학습 이론에 기초한다, 환경적 결정론에 입각한다, 이런 말을 배웠었죠. 이거를 가족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초점이 되는 거고,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죠. 행동을 수정함에 있어 정적 강화 등의 학습 이론만 밑줄, 학습 이론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족 성원들 사이에 부적응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고 가족들에게 강화 행동을 변경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경험적 모형 들어갑니다. 일명 의사소통 성장 모델 또는 성장 모델이라 합니다. 이것도 날개 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험적 가족치료의 중요한 단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적 가족치료에서는 첫 번째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을 사티어는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에서 일치형이 기능적입니다. 일치형이 기능적이고 나머지 4가지는 역기능적이에요. 초이성형이 있고요. 초이성형, 그 다음에 비난형, 그 다음에 회유형, 그 다음에 산만형. 이 4가지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로를 닫아야 되겠네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슬래시 합니다. 의사소통 유형 하나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프워스라고 하는 자기 가치감. 이 자기 가치감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이러한 자기 가치감, 일종의 자존감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끌어올려주는 게 주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명 성장 모델이다. 성장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모델의 목적은 이미 다 나왔어요. 자기 가치감의 향상과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밑에 보면 박스 안에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5가지가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밑에다가 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가족에게 통찰이나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가족의 특유한 갈등과 행동 양식에 맞는 새로운 경험에 가로 딱 묶어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경험이란 가족 성원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열어보일 수 있는 기회, 표현의 기회, 개인의 성장 등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성장에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모호하고 간접적인 가족 내 의사소통의 명확화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일치형입니다. 목적은 가족 성원의 자기가치감의 향상에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의사소통 유형의 개선, 그 자리에 일치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동그라미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의사소통 유형의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로 그리진 않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세 가지의 변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변인이 뭐냐면 자신, 그 다음에 타인, 그 다음에 세상. 상황이라고 돼요. 세상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상황이라고 쓰겠습니다. 상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변수, 변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유형이 5가지가 세팅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색깔을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치형입니다. 그 다음에 산만형입니다. 그 다음에 비난형입니다. 그 다음에 회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초이성형입니다.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다 그러면 이게 될 확률이 있죠. 초이성형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제 OX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신과 타인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일치형이에요. 그 다음에 모두 고려하지 않는 것이 산만형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란히 붙여놨습니다. 서로 대비되게. 자, 여기서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비난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은 고려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고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회유형은 자기 자신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는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초이성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객관적인 상황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상황만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이성형이에요. 그래서 초이성형은 객관적이다,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하나 더 계산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초이성형을 다른 말로 계산형이라고도 해요. 계산형이라고도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 산자입니다. 계산적이다. 자, 되셨죠? 이렇게 4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초이성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죠. 박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셔도 돼요. 제가 밑줄 다 쳐놨죠. 그것만 보셔도 돼요. 자, 사티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공통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는 대처 방법인데요. 사티어는 그것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용으로 분류하고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은 존중하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나 진정한 감정은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난형입니다. 비난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 쭉 있다 보면 상황에도 가치를 둔다라고 2번째에 나오죠. 그래서 이 비난형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나머지는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초이성형 별표 하나. 초이성형은 비인간적 객관성과 논리성의 소유자이며 자신과 다른 타인을 과소평가하고 상황만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산만형입니다. 이 산만형은 초이성형의 정반대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2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이 산만형은 또 일치형의 반대이기도 해요. 이 모습을 보면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자신과 타인 상황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만형의 삶의 정서는 혼돈스럽고 소속감이 없으며 부적합성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일치형입니다. 일치형은 자신과 다른 사람, 상황 모두가 존중되는 겁니다. 자신, 다른 사람, 타인, 그 다음 상황 모두가 존중된다라고 했어요. 대처 방식이라기보다는 충만한 인간이 되어서 전인성을 이루고자 하는 선택이 바로 일치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가장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7번째 전략적 가족 치료 들어갑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날개 쪽에다가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단기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원인보다는 문제 해결을 중시합니다. 문제 원인보다는 문제 해결을 중시합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니까 다양한 전략을 어떠한 전략을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다양한 전략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역설적 지시, 실현 체험 이런 것들이다라고 했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해서 전략적 가족 치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자, 밀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일어났던 밀란 학파, 파라졸리가 대표적인 학자고요. 그 다음에 헤일리, MRI 모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간 행동의 원인에 중점을 두지 않고 단지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해결 방법, 그 자리 박스, 해결 방법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치료자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고안, 그 자리 밑줄,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가족에 대한 체계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치료예요. 그래서 체계지향적인 관점을 지니고 인간의 정신적 원인보다 증상행동의 대인관계적 의미에 초점을 둡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보다 변화에 관심을 둡니다. 변화는 문제 해결이라 했었어요. 그 다음에 10회 이하의 단기 체계적 치료입니다. 단기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까지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팁으로 써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이제 금방 말했잖아요.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 치료가 있다. 그러니까 가족의 체계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체계를 본 가족 치료 모델은 무엇이냐. 자, 이게 이제 초기 가족 치료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까지 다 했던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이게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다세대 가족 치료, 보헤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 가족 치료, 사티어죠.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 미누친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는 미누친이고 경험적 가족 치료는 사티어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 치료, 헤일리와 밀란 학파의 가족 치료가 여기에 대표적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체계론적 관점의 가족 치료라 하고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초기 가족 치료가 됩니다. 초기 가족 치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가족의 체계를 받고, 이것도 가족의 체계를 받고, 이것도 가족의 체계를, 이것도 가족의 체계지향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덟 번째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인데요. 여기서부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당구장 표시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쓰셔도 돼요.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해결 중심 치료고요. 해결 중심 치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야기 치료고, 이야기 치료. 세 번째가 사회 구성주의적 가족 치료입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가족 치료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델은 체계론적 관점이 아니라 힌트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이라 합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의거한 후기 가족치료 모델입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네 가지는 초기 가족치료고, 이것은 후기 가족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이란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은 가족원의 견해, 가족원의 견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관적 견해죠. 주관적 견해를 강조하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이라 합니다. 그럼 느낌 왔죠? 여기 있는 체계론적 관점은 그렇습니다. 객관적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의 객관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자, 가족의 객관적인 것에 뭐가 있어요? 경계가 어떻지? 하위체계는, 가족의 규칙은, 의사소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객관적 관점을 중요시하는 거고, 이거는 가족원에게 물어요. 가족에게 물어서 이 가족의 어떤 생각들, 가지고 있는 견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료의 방향을 잡고 치료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해결 중심 치료에서부터 사회 구성주의적 가족 치료까지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는 이 두 줄은 초기 가족 치료고, 여기는 후기 가족 치료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좀 더 어렵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버네틱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환류를 강조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서로 환류가 이루어지는 것과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류가 이루어지는 게 좀 달라요. 이게 초기이니까 이거를 1차 사이버네틱스라 해요. 1차 사이버네틱스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2차 사이버네틱스라 해요. 2차 사이버네틱스라 해요. 자, 여기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에서 1차와 2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